해요. PSB 디플로마 인포컴 테크놀로지 이 과목인데 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뭐 컴퓨터랑 운영 체제를 소개한다. 그죠? 이건데 여기에서 팔이 안 움직이네요. 큰일 났네. 운영 체제를 소개한다. 근데 이제 운영 체제는 뭐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약자로 그냥 OS 이렇게 말해요. OS.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미 사실은 쓰고 있어. 그게 바로 이제 윈도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어휘력이 딸려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약자를 써버리는 거예요. GUI 환경에서 뭐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윈도우는 GUI 환경에서 쓰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에 불과해요. 그럼 뭐냐? 이렇게 이쁘게 보인다 이거야. 이렇게 윈도우가 뜬다. 그죠? 윈도우 운영 체제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그냥 평상시에 쓰니까 그냥 윈도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운영 체제는 지금까지 우리는 윈도우만 봤다 이거예요. 윈도우만. 그럼 윈도우 말고 다른 게 더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노트북 중에 좀 비싼 거 맥북 있죠.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보면 좀 뭔가 좀 이게 다르죠. 화면이. 그죠? 그거는 맥 운영 체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못 보는 거지. 그러면 윈도우도 있고 요즘 혹시 노트북 살 때 20만 원 싸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성 노트북 살 때 윈도우를 빼고 사는 거예요. 윈도우를 빼고 사면 기계만 사요. 그 노트북에. 그럼 거기에 뭔가가 깔려 있어야지 이 기계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거기 공짜 소프트웨어가 있어. 근데 이 공짜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인데 그냥 자유롭게 써라 라는 의미인데 근데 그러다가 뭐 할 때는 돈 내야 돼. 뭐 이런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공짜라는 말은 틀리는 거지. 뭐 할 때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자유롭게 써라 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냥 공짜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글로 비용이 공짜다 이러면 틀려. 그거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오픈 소스라고 해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이런 어휘가 하나씩 쌓여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쌓이면 쭉쭉 가요. 그러니까 이 교재에 뭐라고 적혀 있든 간에 지금 나오는 OSS죠. 요거를 하나씩 깨나가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냥 OSS 그냥 OS라고 그냥 약자를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윈도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왜? 돈을 내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냥 공짜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운영체제도 있는데 그게 리눅스예요. 리눅스. 그게 뭐 혹시 오전에 칼리 리눅스 그러면 칼리는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 붙인 말이고 칼리라는 말은 안 중요해요. 그냥 리눅스. 근데 이 리눅스 중에서도 유료가 있어요.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게 기업에서 쓰는 그거는 유닉스라고 그래. 유닉스. 우리 유닉스 하면 저거죠. 밥통 회사 아닌가? 밥통 회사가 유닉스 아닌가? 유닉스 밥통 있잖아요. 그거에 그거. 근데 아니 이름만 똑같은 거고. 근데 이제 리눅스와 유닉스는 특별하게 구분을 짓지 말고 사용하는 명령어나 이런 게 거의 100% 똑같아요. 거의 100% 똑같고 단지 이제 유닉스 중에서 뭐 IB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유닉스다 그러면 걔네가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AIX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HP가 만들었다 그러면 뭐 솔라릭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름에 불과한 거고 실제 쓰는 거는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리눅스가 다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쓰는 안드로이드 있잖아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은 딱 보면 이제 이쁘게 뭔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이쁘게 나온 게 원래 그게 이제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가 뭐냐면 그 안드로이드를 만든 회사가 벤처 회사예요. 근데 그게 안드로이드를 팔기 위해서 삼성전자에 갔어. 근데 삼성전자가 그걸 거부를 했어요. 구매를. 근데 그거를 구글이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보는 건 안드로이드지만 실제 이 스마트폰 안에는 리눅스가 깔려 있어요. 이 리눅스에다가 앞에다가 겉을 이쁘게 포장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앱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보는 거지 그 안에 내용은 모르는 거죠. 리눅스인지 뭔지.
그거를 아는 방법은 누가 아냐? 해커가 알아요. 해커는 그 안을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앱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리눅스를 건드려서 뭔가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예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게 이제 이런 부분 학생들 공부를 가르쳐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듣고 조금 지나면 머릿속에서 지워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그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 어휘를 갖다가, 이게 영어 공부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휘를 갖다가 내가 기억하기 좋은 단순한 말로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그냥 이렇게. 하드웨어, 여기서 하드웨어라는 건 기계예요, 기계.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만드는 프로그램. 하드웨어 이거 하드웨어지, 이거 컴퓨터니까. 그죠?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운영체제고, 오픈소스는 그냥 공짜. 그죠?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이지만, 그냥 공짜. 그래서 리눅스는 오픈소스다. 그러면 이 제목에서 컴퓨터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컴퓨터라는 영어를 쓸 때는 약간 기계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계죠, 이거. 이게 기계잖아. 이 기계적인 거를 컴퓨터라는 말을 많이 써. 그러니까 우리가 과목 중에서 컴퓨터 아키텍처 그러면 이 기계를 뚜껑을 열어서 이 안에 우리가 들어본 뭐 듀얼 코어 이런 말 들어봤죠. 스마트폰 사면. 그 코어가 CPU예요, 코어가. 그러면 그런 게 여러 개 있는 거, 뭐 2개 있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목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컴퓨터라는 기계를 움직이는 운영체제를 공부하겠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개를 하는 건데 쭉 한번 보죠. 메모리의 특징은 뭐고? 메모리는 그냥 영어 그대로 하면 그냥 기억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기억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기억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도 그렇잖아요. 잠깐 얘기하고 사라지는 기억이 있고 계속 기억이 있는 게 있죠. 계속 기억이 있으려면 우리는 그거를 메모리라는 영어보다는 기록이라는 영어가 조금 더 맞죠. 그죠? 기록이라고 쓴다라는 거는 여기다 뭔가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써두면 내가 기록해놨어.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걸 보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 메모리 시스템이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에요. 그 두 개를 다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잠깐 머릿속에 있다가 사라지는 거.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기가 있는 동안은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잠자기 전, 내가 깨어있으면 기억해. 근데 잘 때는 기억이 없죠. 그죠? 그런 메모리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램이라고 그래요. 램. 이건 랜덤 액세스 메모리예요. 랜덤하게. 그러면 이 랜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무작위로 이런 뜻이 아니에요. 무작위라는 건 아무런 규칙도 없다라는 거지. 그죠? 무작위라는 한글로 해석해버리면. 그럼 이 랜덤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걸 찾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러 이 수업을 하려고 왔잖아요? 근데 뭐를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이 문을 어떻게 열었냐고. 처음에 올 때. 주소를 줘서 그런 거죠.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서울이라는 이 큰 덩어리에서 어떻게 이 강의장을 한 번에 찾아서 들어왔냐 이거지. 그게 랜덤이에요. 그게 랜덤이야. 그러니까 랜덤과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게 다이렉트예요. 다이렉트. 오늘 여기 올 때도 다이렉트로 왔죠. 그죠? 한 방에 온 거잖아. 그러니까 랜덤과 비슷한 말이 다이렉트야. 그러면 주소, 그 이유는 어드레스, 주소라는 게 어디 어드레스 있을 거예요? 뭐 뒷짝에 있나? 어드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컴퓨터도 어드레스가 있어. 그 어드레스를 만드는 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서울시, 여기는 어디지?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이게 어드레스잖아요. 하지만 컴퓨터는 그렇게 주소를 부여하지 않고 그거는 사람이 알아들은 거니까 해시 함수라는 걸 써서, 이건 수학 함수인데 우리가 이 안의 내용은 몰라도 돼요. 해시 함수를 써서 이상한 문자열이 나와요. 이거를 주소를 써버리는 거야. 그럼 이 함수의 특징은 뭐냐? 입력이 똑같으면 결과가 똑같아요. 이 함수의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컴퓨터에서 이렇게 그리면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50 나누기 나머지 계산하면 뭐예요? 0이죠. 그러면 이 값을 갖고 이걸 알 수 있나요? 절대 모르지.
그죠? 이 값을 알아도 모르지. 50을 넣으면 무조건 이 값이 나오죠. 이게 사실은 해시 함수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냐면 유일한 무슨 그 문자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대신 전제는 입력이 똑같으면 출력이 똑같죠. 전제예요, 그게. 입력이 똑같으면. 그래서 보통은 해시 함수를 주소를 구하는데 많이 써요. 유니크한, 유일한 주소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뭐 윈도우 들어갈 때 뭐 이렇게 패스워드 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넣은 패스워드가 그 문자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자를 여러분들이 넣은 패스워드를 해시 함수를 써서 결과를 내서 어떤 임의의 문자열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는 입력이 똑같으면 출력이 똑같잖아요. 해시는. 그러면 윈도우 로그인할 때 내가 패스워드를 1, 2, 3, 4로 넣었어. 그럼 1, 2, 3, 4를 넣으면 똑같은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딱 비교해서 너 맞구나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요. 랜덤 다이렉트 억세스는 사실상 같은 말이라고 봐도 돼요. 다른 말로 뭐 예를 들어서 랜덤 억세스를 갖다가 다이렉트 억세스, 해시 억세스 이렇게도 말을 하거든. 이해되죠?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램이라는 거는 전기가 있는 동안만 기억하고 컴퓨터를 끄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있는 거야. 왜냐면 혹시 USB 부팅 알아요? 뭐냐면 보통은 지금 이 컴퓨터를 키면 윈도우가 이렇게 뜨잖아요. 윈도우를 USB에다 까는 거야. 윈도우를. 그러면 여기에 여기 USB가 있으니까 USB를 딱 꽂고 컴퓨터를 껐다 켜. 그러면 윈도우가 USB에 있는 윈도우가 켜져요.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냥 하면은 안 켜지고 그걸 꽂은 다음에 이 컴퓨터 안에 뭐가 있냐면 부팅 순서, 부트 시퀀스 정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하드디스크라는 말은 알죠? 그죠? 하드디스크 하면 컴퓨터에서 윙윙 거리는 거. 그게 하드디스크예요. 그러면 그 하드디스크를 먼저 읽어서 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팅 시퀀스의 1번 중에 시퀀스의 1번이 뭐냐? 하드디스크야. 근데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그걸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USB로 바꾸잖아요? 그럼 USB가 켜져요. USB로 컴퓨터가 켜져. 그럼 언제 쓰겠어요? 이럴 때 써요. 뭐 윈도우를 다시 깔 때도 물론 쓰지만 나쁜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뭐 이상한 백신도 깔려있고 보안 프로그램이 막 깔려있는 거야. 근데 여기 있는 걸 내가 몰래 훔쳐가고 싶어. 근데 이걸 윈도우를 키고 뭔가를 하려면 보안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딱 USB 꽂고 부팅을 딱 해버리면 내 USB에 있는 윈도우가 켜진다고 그랬죠. 그럼 보안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내 멋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보안 프로그램은 아무런 힘이 못 써. 그 다음부터는. 사실 그렇게 써요. 그러면 이게 하드디스크가 먼저 켜지고 USB가 먼저 켜지고 이거는 기록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죠? 기록,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기록이라는 말이 맞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롬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 리드 온리 메모리예요. 읽기만 가능하다. 그죠? 읽기만 가능하다. 근데 이게 읽기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최소의 정보는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초창기의 롬은 정말 읽기 전용이었어. 읽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쓸 수가 있는데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 껐다 키고 F12번인가 F5번 나오면 이렇게 파란색 화면에 뭐 바이오스 뭐 이상한 게 나오거든요. 그게 롬입니다. 그게 롬. 거기에는 뭐 패스워드도 걸 수 있고 부팅 시퀀스도 바꿀 수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러면 얘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결론은. 지워지지가 않는 특성을 찾아낸 거예요. 소자 중에서. 자, 그러면 이거의 구동 원리는 뭐냐? 우리가 TV에서 보면 반도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하면 맨날 반도체 사진 나오면 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탁 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록이라는 걸 한다라는 건 나무에다가 칼로 이렇게 파면 기록이 되죠. 그건 안 지워지죠. 여기는 기록을 못해.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기록을 어떻게 하냐? 얘는 전기 제품이죠. 전기가 없으면 이 컴퓨터는 못 쓰잖아요. 배터리예요. 배터리. 이 안에 배터리가 있는 거야. 컴퓨터를 킬 때 여기에 요만한 수은 전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배터리 사면 이렇게 시계 같은 거 수은이 그 전지 있죠? 그게 요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전기를 몇 볼트 이상을 딱 유지하는 거예요. 0.5볼트 이상이면 1, 그 밑에의 전기면 0, 이렇게 딱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은 이 전기를 컴퓨터를 뜯어서 이 수은전지를 빼잖아요? 롬에 있는 거 다 날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 날라가. 배터리가 있으니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휘발성 메모리,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하는데, 휘발성 메모리는 대표적인 게 램이에요. 램. 전기가 날아가면 없어진다. 비휘발성은 롬이죠. 얘는 배터리가 뭐 따로 있거나 이러니까. 그죠? 예, 그래서 메모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사실은 램과 롬, 이런 하드웨어를 얘기하고, 기계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하드디스크도 메모리예요. 하드디스크도. 그냥 메모리라고 영어를 쓰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어떻게 생겼냐? 혹시 LP판 알아요? LP판? LP. 그죠? LP 알죠? 그 옛날 보면 전축 뭐 이러는 거.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갖고, 뭐 시커멓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런 형태로. CD-롬도 가만히 보면 이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빛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얘는 하드디스크는 LP판하고 100% 똑같다고 보면 돼요. 내가 기록을 하면 LP판에서 노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바늘 갖다가 어디에 딱 올려놔야죠. 그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뺑뺑이가 돌죠. 이렇게 계속. 그래서 이 바늘을 팅팅 하면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LP판이라는 게. 그게 하드디스크예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전기가 들어오면 이 판이 막 돈단 말이지. 이걸 도니까, 돌아서 이거를 툭툭툭툭 건드리니까 가끔 가다가 하드디스크 돌리면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요. 잡음이 들려. 근데 램은 잡음이 없어. 그죠? 이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램이나 롬은 전자식 장치고 얘는 기계식 장치예요. 기계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드디스크는요, 봐봐요. 여기에다가 딱 이렇게 갖다 이렇게 두잖아요? 두면 내가 쓸 거야. 나 파일에다가, 노트패드에다가 어떤 글을 썼어. 그럼 저장하면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데 이걸 파는 거예요. 실제 파는 거예요. 어느 정도 파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점 뭐겠어요?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돼요? 뻥꾸가 나죠? 맞아요. 너무 많이 쓰면 날아간다고. 이게 영원히 팔 수 있는 건 없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자동차 이렇게 볼 때, 옛날의 자동차는 노래 들으면 CD-롬을 하나를 넣어요. 근데 요즘의 차는 뭐 CD-롬을 뭐 6개? 뭐 이렇게 넣고, 뭐 1번 CD로 노래 들을 건지 2번 CD를 들을 건지 이런 게 있단 말이지.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하드디스크도 그냥 이렇게 한 판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 판을 여러 개를 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하면 커지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 개를 놔요. 근데 노래라는 거는 한순간에 하나만 들어야 되잖아. 노래가 세 곡이 동시에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하드디스크는 그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 바늘 있죠? 이걸 헤드라고 해요. 이거를 여러 개를 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동시에 읽죠. 동시에 읽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잘하는 게 뭐냐면, 사실 하드디스크에서 한 게 아니라 아까 램에서 한 건데, 이걸 여러 개를 끼면 단점이 뭐냐? 두꺼워진단 말이지. 근데 삼성전자가 뭐하냐? 이걸 적층해서 눌러버리는 기술이 있는 거야. 이거를 쌓은 다음에, 적층이라는 말은 쌓는 거예요. 쌓은 다음에 눌러버리면 이게 얇아지죠. 삼성이 그걸 잘하는 거야.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기록하고 많이 읽을 수 있는 거죠, 삼성은. 그죠? 그걸 적층이라고 해요. 적층했다라는 말이. 자, 그러면 계속 봐봐요. 그 다음에 한번 메모리 펑션이라고 그랬는데, 매핑 펑션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거는 아주 간단해요. 우리 주소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썼죠. 대치동 이렇게 썼죠. 동하고 여기에 뭐 천번지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요즘은 물론 지금 이것도 쓰고도 있지만, 이거 말고 어떻게 쓰죠? 도로명 쓰죠. 뭐 이게 아마 도곡로 이걸 거예요. 도곡로 10번 이렇게 10번 로 뭐 이렇게 쓰겠지. 근데 사실은 이 주소와 이 주소는 관계가 없어요. 글로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어,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서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우편번호 넣을 때 이거를 넣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넣은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변환을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바꿔줘야 되잖아. 맞죠? 이걸 바꿔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정보가 있어야 돼. 딱 이렇게 잘라놓고 대치동, 도곡로, 그죠? 이게 딱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넣으면 아 이거에 대한 게 이거야. 이걸 넣으면 이거에 대한 게 이거야. 이게 딱 나오죠. 이게 매핑이에요. 매핑. 이게 매핑이에요. 그러면 컴퓨터에는 이 매핑이 왜 필요하냐? 이게 정확히 말하면 어드레스 매핑이에요. 주소 매핑인데 왜 필요하냐? 우리가 CPU라고 들어봤죠? CPU는 더하기 빼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진수밖에 몰라. 이진수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이진수의 표현도 0과 1로 표현을 하는데 이 0과 1을 어떻게 표현하냐? 얘는 전기라고 했잖아요. 전압이 0.5V 이상이면 1, 그 밑에면 0 이렇게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이진수밖에 모르니까 00이 들어오면 아 전압이 0.5V 이하로 두 번 들어왔구나. 그럼 전기선이 있어요. 정말로. 선에다가 전기를 보내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걸 딱 꽂아놨어. 이거를 이제 AND라고 하는데 이 기호를 이건 약속이에요. 이 모양의 기호는 AND는 0과 0일 때는 0이 나와요. 이건 약속이니까 곱하기라고 생각하면 0 곱하기 0은 0이니까 그죠? 근데 이쪽에 1이 들어왔어. 여기는 0.5V 이상의 전기가 들어왔죠. 이쪽도 0이 들어왔어요. 1 곱하기 0은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또 0.5V 이하 전기를 배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11이 들어왔어. 두 개가 11이잖아요. 11이니까 1 곱하기 1은 이제 0.5V 이상 전기를 이렇게 배출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전선을 하나 뒀다. 전기라는 게 선 가는데 케이블 이렇게 덧대면 전기가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전선 하나 뒀다요. 그리고 요걸 하나 붙여놔요. 이거는 엑소고아인데 얘는 약속이 0, 1일 때만 1이 돼요. 나머지 다 0이야. 그러니까 0, 1이거나 1, 0이거나